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1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층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게 잡는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층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게 잡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층고가 높을수록 공사비가 높아지므로. 2번, 실내 공기조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3번, 제한된 건물 높이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층수를 얻기 위하여. 4번, 에스컬레이터의 왕복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에스컬레이터의 왕복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입니다. 층고를 낮게 잡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층고가 높아질수록 벽체, 마감재, 설비 등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간이 작아질수록 냉난방 등 공기조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물 높이에 제한이 있을 때 층고를 낮추면 더 많은 층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고와 관련된 수직 이동수단은 엘리베이터이며 에스컬레이터는 층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숑바르드 로브의 주거면적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숑바르드 로브의 주거면적 기준 중 병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1인당 6제곱미터, 2번 1인당 8제곱미터, 3번 1인당 14제곱미터, 4번 1인당 16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1인당 8제곱미터입니다. 숑바르드 로브는 주거 면적을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인당 6제곱미터는 생존 기준으로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1인당 8제곱미터는 병리 기준으로 이 이하가 되면 질병 발생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계 면적입니다. 1인당 14제곱미터는 최저 주거 기준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면적입니다. 따라서 병리 기준은 2번 1인당 8제곱미터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개방식 배치의 한 형식이다. 2번,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다. 3번, 독립성과 쾌적감에 이점이 있다. 4번, 소음 발생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독립성과 쾌적감에 이점이 있다. 입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고정된 칸막이 없이 가구와 식물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개방식 사무공간 배치 방식입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공간 변경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독립성이 낮고 소음이 쉽게 전달되어 쾌적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쾌적감에 이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건축 척도 조정, 즉 모듈러 코어디네이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 척도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간편해진다. 2번,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 3번, 국제적인 모듈러 코어디네이션 사용 시 건축 구성재의 국제 교역이 용이해진다. 4번, 건물의 종류에 따른 계획 모듈의 사용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용이하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건물의 종류에 따른 계획 모듈의 사용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용이하다. 입니다. 모듈러 코어디네이션은 건축 부재의 치수를 일정한 기준 단위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와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교역도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쇼 윈도우의 반사 방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에서 쇼 윈도우의 반사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쇼 윈도우 형태를 만이평으로 계획한다.
2번, 실내 공기조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3번, 캐노피를 설치하여 쇼 윈도우 외부에 그늘을 조성한다. 4번, 쇼 윈도우를 경사지게 하거나 특수한 경우 곡면 유리로 처리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실내 공기조화의 효율을 낮게 처리한다. 입니다. 쇼 윈도우의 반사를 방지하려면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부가 어두우면 유리의 외부 풍경이 반사되어 상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입형 계획은 외부 빛의 직접 입사를 차단하고 캐노피는 외부의 그늘을 만들어 반사를 줄이며 경사 유리나 곡면 유리는 반사 각도를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내부 조도를 낮게 처리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6번째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남북 간 인동간격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건물 배치 계획에서 남북 간 인동간격을 결정할 때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일조시간. 2번, 건물의 방위각. 3번, 대지의 경사도. 4번, 건물의 동서 길이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건물의 동서 길이입니다. 남북 간 인동 간격은 앞 건물이 뒷 건물의 일조를 가리지 않도록 결정하는 거리입니다. 이를 위해 일조 시간, 건물의 방위각, 대지의 경사도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반면 건물의 동서 길이는 건물이 동서 방향으로 얼마나 길게 배치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남북 간 인동 간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7번째 문제는 타운하우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각 세대마다 주차가 용이하다. 2번,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한 유형이다. 3번,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경계벽 설치가 가능하다. 4번, 일반적으로 1층은 침실과 서재와 같은 휴식 공간, 2층은 거실, 식당과 같은 생활 공간이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1층은 침실과 서재와 같은 휴식 공간, 2층은 거실, 식당과 같은 생활 공간이다. 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연립주택 형태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출입구와 주차 공간을 갖추고 경계벽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합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1층에 거실, 식당, 부엌 등 생활 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 침실, 서재 등 휴식 공간을 배치합니다. 4번 보기는 1층과 2층의 공간 구성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8번째 문제는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중심 코어는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한 유형이다. 2번, 양단 코어는 피난 동선이 혼란스러워 방제상 불리한 유형이다. 3번, 편심 코어는 각층 바닥 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 적합한 유형이다. 4번, 독립 코어는 코어를 업무 공간으로부터 분리시킨 관계로 업무 공간의 융통성이 높은 유형이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양단 코어는 피난 동선이 혼란스러워 방제상 불리한 유형이다. 입니다. 양단 코어는 건물의 양쪽 끝에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코어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피난 시 양쪽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 피난 동선이 명확하고 방제상 유리한 유형입니다. 중심 코어는 코어가 중앙에 위치하여 유효 면적 활용률이 높고 편심 코어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며 독립 코어는 업무 공간의 융통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째 문제는 상점 건축의 판매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 건축의 판매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측면 판매는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2번, 대면 판매는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3번, 측면 판매는 판매원이 정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며 즉석에서 포장이 편리하다. 4번, 대면 판매는 쇼케이스가 많아지면 상점의 분위기가 딱딱해질 우려가 있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측면 판매는 판매원이 정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며 즉석에서 포장이 편리하다. 입니다. 측면 판매는 고객과 판매원이 같은 방향으로 상품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고객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충동 구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매원의 정위치 확보가 어렵고 즉석 포장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째 문제는 주거 공간의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거 공간을 행동 유형에 따라 개인 공간, 사회 공간, 노동 공간 등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사회 공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서재, 2번 부엌, 3번 식당, 4번 다용도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식당입니다. 주거 공간은 행동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 공간은 침실, 서재처럼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사회 공간은 거실, 식당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입니다. 노동 공간은 부엌, 다용도실처럼 가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식당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사회 공간에 해당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